네,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입니다. 고등어쌤의 직설화법이라는 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는 2017 학년도부터서는 문제는 학생부다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부 코칭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즉 학생부의 10가지 항목 중에서 1번 인적사항, 2번 학적사항, 3번 출결사항, 그리고 4번의 수상경력, 5번의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그리고 6번 진로사항, 여기까지 쭉 이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이야 뭐 알고 있죠. 인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적사항은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목고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 폭력에 휘말렸던 학생인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수시에 합격했다가 나중에 합격이 취소된 경우가 그렇게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기록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기록되게 되면은 계속 남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적사항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사 같은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소개서, 특히 학생부 종합의 자기소개서 가운데 어떤 이런 학적의 변동이라든가 가족의 변동 뭐 이런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출결사항. 보통 예전에 비교과라고 하면 교과의 반대말 내지 상대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과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비교과라고 하면 출결과 대부분 출결 플러스 봉사활동 요 정도가 좁은 의미의 아주 비교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숫자로 계산하기가 환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활용됐고 봉사 역시 봉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양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의 좁은 의미로 출결과 봉사가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도죠. 성실도. 우리가 가장 학교를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받을 상이 별로 없어도 개근상 정도 받으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잘 다닌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뭐 크게 아픈 거 없이 끝까지 학업을 계속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아프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결석이나 지각을 한 이유가 명백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명백한 이유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는 반사회성, 하나는 역경 극복의 경우. 무단 결석이 아니라 굉장히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학교를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뭐 다음에는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서 성적이 일취월장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반사회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부에 기록될 경우에 나중에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상경력입니다. 이제 수상경력하고 자격증, 인등, 취득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교내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게재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내상 말고 교외상이죠. 교외상. 어디에도 이제 교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기재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나갔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재를 할 수 있지만 교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할 수 없게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밑에 보면 주의사항이라고 들어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들어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상한 상해 입력 범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최 학교장 추천으로 참가하고 수상한 실적에 한하고 표창이나 이런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할 수 없고 표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기재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교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 자리가 없게 그렇게 학생부에도 설 자리가 없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희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희망상은 뭐 잘 아시는 대로 학생이 뭘 하고 싶다라는 것과 부모님이 우리 자식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진로희망상입니다. 진로희망상이야 기본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개인의 취향, 지향점 이런 것들을 적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 학부모의 진로희망상이 같을 필요도 없고 뭐 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 대학의 인재상과 학과의 적합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꿈과 희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계되어 있다라면은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고 6번이죠.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서 그 방향의 것들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 두 개를 엮어놓고 보면은 자, 이 학생은 꿈을 쫓아간 그리고 꿈을 쫓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이런 그림이 완성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희망사항도 학생의 꿈과 연결된 것들을 주로 적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